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환단고기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특히 이제 전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최근의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환단고기 보신 분들은 오성치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번에 박석재 박사님이 이렇게 발표하신 논문을 발표하신 단군조선의 두 번째 단군, 부르단군조의 일식 기록을 가지고 단군조선의 도읍지를 추정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보면요. 이제 그 발표된 것이 오래됐는데도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모르는 분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타이틀 보시면 한국 최고의 천문학자 블랙홀 박사가 박힌 천문으로 밝혀낸 단군조선 2대 부르단군의 도읍지입니다. 이 내용은 논문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한단고기 관련된 위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주장하는 양반들이 있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지 나머지 사람들 주장 안 합니다. 나머지는 들러리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보면요. 대부분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단고기 위서론을 주장합니다. 공부를 한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조금 더 공부를 하려 하는데 우리 한국 사학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하고 틀리면 무조건 유사사학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지금 교수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단고기 기록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다면 오성치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박창범 라데일 박사가 젊었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논문 발표한 내용이죠. 기록은 199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한단고기 최초의 이제 말 그대로 오성치루에 대한 기록을 천문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논문이 나옵니다. 저 논문이 나오다 보니까 한단고기를 그동안 공부한 분들은 대단히 큰 힘을 얻죠. 왜? 천문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그죠? 천문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대단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기록에 천문 기록을 쓰는 것은 다른 서양에 보시면 저 시간대 천문 기록 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왜? 천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시대 때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이렇게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군조선조에 저렇게 이제 별자리를 기록한 기록이 나왔다. 그것도 이제 시간을 추적해 보니까 그 시대에 맞다. 란다면 때 이건 대단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두 박사가 이제 이 논문을 발표하니까 우리나라 사학회가 발칵 뒤집혔죠. 왜? 그동안 한단고기를 위서라고 몰아붙이는데 과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최초로 과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천문으로 한단고기 기록을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학계가 전부 다 뭐냐면 기존에 이제 강단사계죠. 일명 주류사학, 식민사학계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자기들이 천문학자가 아닌데도 천문학자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 전문 천문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공격을 하는데 논리 자체가 아이들 수준입니다. 애들이 박사한테 덤비드는 거 똑같은 논리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진짜 인간적으로 별의별 것까지 뜯어내기 때문에 엄청난 두 분이 스트레스를 받죠. 박창범 교수는 이 발표, 논문 발표로 거의 세상하고는 담을 쌌다시피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고요. 이 젊은 이제 나데일 박사는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학계가 얼마나 더럽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 조선 총독부 식민사하고 이게 다르면 얼마만큼 공격하는지를 이 사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사학자들이 천문으로 발표했는데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젊은 박사가 무신 50년에 자 지금부터 BC 1733년 전이죠. 여기다 2021을 더하시면 됩니다. 무신 50년에 오성이 루 주위에 모였다. 최근에는 이제 루 모양으로 모였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분의 논문도 여러분들께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위키백과 들어가 보시면 자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여러분들 위키백과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위키백과의 상고사라든지 가야사는 전부 다 식민사학자들의 자기들 마당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고 틀렸다. 고치게 돼 있죠. 고치면 5분 뒤에 바뀝니다. 여기에 자기들이 주요 이게 보시면 참 더러운 게 뭐냐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주요 포인트 있죠. 요거는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글을 이거 잘못된 내용이네 고치면 조금 후에 자기들 글을 다시 올립니다.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말을 못 바뀌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위키백과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위키백과사전의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뭐냐, 완전히 독사굴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 독사굴. 자기들 식민사학을 전파하는 루트로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 위키백과인데, 여기 보시면 오성치에 대해서 나오죠. 오성치루에 대해서 오성치라고 나오면서 여기에 뭘 했느냐.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환단고기와 당기고사의 책에 기록된 오성치루는 실제 연대를 기선해 보면 약 200년의 차이가 난다. 박찬범 라데일은 초기 논문에서 당기고사를 근거로 사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당기고사 연대가 아닌 환단고기 연대를 기준으로 기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글 안 읽어본 놈이죠. 자, 박찬범 교수는 환단고기의 기록을 가지고 했지 당기고사를 가지고 측정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뉘앙스를 이런 쪽으로 하면서 이제 살짝 고쳤다는 말로 해가지고 하면서 주장자를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위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영 있죠. 이문영 씨. 여러분들, 이문영 씨가 지금도 2017년에 글을 요리 올렸습니다. 과학자가 해석한 고대사 믿어도 좋은 걸까 아닐까. 이 양반은 지금 역사학과에 어떻습니까? 역사학과만 나왔지 지금 아마 석사과정 다니고 있는가요? 그러면서 전문직은 원래 소설가입니다. 소설가가 과학자가 해석한 고대사 믿어도 좋은 걸까 아닐까. 여러분들 어떤 말 믿으시겠습니까? 과학자가 천문학자 두 사람이 붙어서 밝혀놓은 그 역사의 진실하고, 소설가, 사학과 출신이지만 소설가 하다가 쓴 사람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사학자들 대부분이 이 양반이 쓴 책을 지금 텍스트로 해가지고 우리 민족사학이라든지 우리 역사학을 이렇게 연구하는 시민들을 유사사학이라고 공격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소설가입니다. 이 양반이 과학자가 해석한 고대사 믿어도 좋은 걸까 아닐까. 여러분들, 역사학가들 출신들 자기들 밥그릇입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자기들이 해석 다 할 수 있어요? 웃기는 놈들이죠, 보면요. 말 그대로, 그죠? 그 시대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무 뭐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그 역사 하나를 해석해야지. 자기들 철밥통이니까 어떻습니까? 과학자가 해석한 것은 역사가 아니다. 이런 논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통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밥을 벌어먹고 있는 인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톨릭 대 기경량 교수인데 유사역사 천문학을 이용하다. 자, 환단고기를 아예 유사역사학이라 하면서 1940년에 발생한 오성치루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가톨릭 대 교수가 자기 블로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 이 천문학 기록은 1940년에 발생한 오성치루 기록이고 유사사가는 놈들이 이런 것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1979년에 출연한 환단고기 오성치루 기록은 1949년 무렵에 만들어진 당기고사의 내용을 그대로 뺏긴 것에 불과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보면요. 해가지고 1979년에 환단고기, 제 유튜브 강의에 1979년 이전에 환단고기 기록 나온 거 제가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참고보시고요. 자, 이렇게 거짓말로 다 드러냈는데도 이런 양반들이 뭐냐냐, 천문학이 뭐다, 유사사학을 이용했다 하고 1940년에 발생한 오성치루 현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 어때? 또 역사학 박사, 교수 껌뻑 넘어가죠. 이 양반 말이 맞겠지. 자, 이 양반이 이런 말 했는데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1940년 오성치루를 보고 1979년 오성치루를 추가했다?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꼭 집어서 BC 1733년이라고 기록을 남겼을까? 그리고 3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정도의 촘촘하게 모인 BC 1733년의 오성치루 기록을 PC가 없었던, 데이터가 없었던 그 시간대 1970년대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런 질문하면 아마 앞에 있는 이 양반 글 쓴 사람 아무 말 못할 겁니다. 왜? 저 시대 때 정보 없었잖아요. 이런 아주 뭡니까 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 자기들 논리에 안 맞은. 이 양반은 출신이 뭐냐면 고구려 논문입니다. 고구려 논문 써가지고 박사된 사람입니다. 고조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학 박사가 되면 모든 분야에 다 모든 시대에 통달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쓴 글이 있으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전문가의 글처럼 인식합니다. 여러분들, 학문의 세계도 저도 대학 박사과정이 있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 제 아는 수준에서 보는 수준입니다. 박사학위 땄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쓴 논문 정도는 알까, 그 주변의 지식 정도 알까, 나머지 모릅니다. 다시 공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학계가 보면 뭐냐, 인터넷 들어가면 꼼박 전등기 국사학과 교수도 하면 꼼박 주고 가지고 지 양반 말 다 맞다고 그 웃기는 겁니다. 그런 태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역사학 교수들보다 더 많이 합니다. 왜? 집에서 공부 다 하는 시간대가 됐기 때문에. 모든 전문 분야 이런 걸 어때요? 그걸 다 이제 통달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들어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1940년 기록을 1979년에 썼다. 그런데 이거는 오성치루는 300년마다 일어납니다. 촘촘하게 일어나는 거.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 말이죠. 1733년이라는 거 BC에.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다 도망가고 논문을 씁니다. 자,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삼국유사하고 일본 서기 아시죠? 연대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냐? 일본 연대기, 일본 서기하고 삼국유사,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연대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본 학자들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서로 합작을 한 것이 뭐냐면 120년을 맞춘 겁니다. 이 말은 뭐냐? 120년 차이가 나요. 그 유명한 임나일본부 신궁황후가 뭐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어떻습니까? 속국으로 삼았다는 그 내용이 120년 차이 납니다. 자, 우리나라 환단고기에는 오성치루가 1년 정도 차이 나는데 이런 데는 120년 정도 차이 나고 또 중요한 거 뭐냐? 우리나라 삼국유사하고 일본서기 임나하고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안 읽어본 사람들이 끝까지 주장하는 게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시간 나는 대로 우리나라 삼국유사 가야하고 일본서기 임나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갖다 놓고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나라 사기가 거짓말을 치는지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지 여러분들 원문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다 알고요. 특히 여기에 있는 삼국유사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서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비슷한 거 해놨는데 장난을 많이 쳐놨어요. 그리고 아예 6세기 이후로 지나가보면 완전히 우리나라가 다른,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가 망했는데도 일본서기는 고구려 백제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공을 보내고 사신이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가 뭐냐면 저 문화재청에 소속된 모 연구위원이 요즘 가야가 저 남은이 기문이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뭐냐? 일본 서기 6세기 이후 기록은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하고 너무나 같기 때문에 우리 그 자료는 쓸만하다. 이런 쪽으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반 거짓말 100% 거짓말입니다. 일본 서기 읽어보면요. 6세기 이후의 일본 서기 기록은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학자라고 문화재청에서 근무를 하고 남은이 가야라고 기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믿을 겁니까? 역사학자들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접 먼저 확인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박서재 박사님이 지금 뭐 황보성 씨하고 이제 연기를 해가지고 서로 논문 발표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 자, 고조선 기록도 저 시대 때 천문을 증명을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고조선에 무슨 천문 관측 기구가 있었느냐 하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박서재 박사가 언제 발표했느냐? 여기 보시면 논문 하나 발표했죠. 논문 발표했는데 내용이 뭐냐? 자, 바로 오성치루 이전에 700년 이전에 천문요촉에 일어나는 기록입니다. 그걸 오성개합이라 했는데 보면요. 저거는 뭐냐? 당군조선 이전에 천문을 관측한 기록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다? 여기 보시면 오성개합의 기록이 천문요초의 기록이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천문요초는 이 책이고 이 책은 누가 썼느냐? 이순지라는 학자 아시죠? 세종대왕이 아낀 장영실과 아꼈던 학자들이 있죠 보면 그 중에 한 인물이 이순지인데 저 양반이 옛날 기록을 묶어서 책을 낸 것이 천문요초인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 BC 2513년부터 BC 2436년 우리나라 고조선 이전에 중국 인물로는 전육고의 고향시대입니다. 그 시간대 뭐냐? 1월 오성개합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이게 들어와요. 고조선 오성치루 700년 이전의 기록에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자, 오성치루도 안 믿는 우리나라 학자들 그 700년 이전의 이 기록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말 못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고고학 발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하량과 동산치에서 유적에서 천문관측 시설이 발굴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논문이 나올 겁니다. 중국 측에서는 벌써 발표한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하량은 홍산문화입니다. 고조선 이전에 우하량에서 천문 시설이 있었어요. 이게 다 발굴됐습니다. 그럼 뭐냐? 천문은 뭐죠? 옛날의 천문이라는 것을 꼭 연기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별 보는 거 천문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동지하지 추분점을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천문대고 목적은 뭐다? 농사예요. 농사. 그런데 홍산문화의 우하량 시간대 동산치에서 천문시설이 나왔습니다. 앞에 봤던 이 기록이 맞는 겁니다. 이 시대 때 국가가 있었고 천문이 관측되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고고학에 다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홍산문화는 우리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 문화는 어디로 갑니까? 중국 문화가 되면서 중국이 최초의 뭐냐?
천문 관측 시설이 있다는 쪽으로 지금 중국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은 박수재 박사님이 최근에 발표한 논문인 부루당군조의 일식입니다. 부루당군조의 일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앞에 강의드렸던 바로 당군조선의 도읍지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환당오기 연구의 중요한 또 쾌거가 이거 하나입니다. 바로 부루당군조의 일식 기록을 가지고 그 시간대 1대 당군, 2대 당군이 부루당군이잖아요. 부루당군의 도읍지가 어딘지를 찾아낸 겁니다. 자,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국유사 원래 보셨죠? 자, 제 강의 보신 분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두 편을 올리는데, 자, 원래 삼국유사 고조선기에는 당군이 아사달 3번 있는데 쉽게 말해 수도를 3번을 옮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면서 이해 안 하셨어요? 당군 할아버지 혼자서 수도를 3번 옮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수도를 옮긴다는 자체는 어때요?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력과 더불어 이동하는 것이 수도죠. 그런데 자, 우리 원문 기록에는 3번에 어떻습니까? 아사달 3번이 나오는데 수도를 옮겼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당군은 공과 호랑이로서 할아버지의 공과 호랑이 곰의 자식으로서 한 1000살 이상 살던 분이다. 여러분들 1000살 혼자 살던 할아버지 혼자가 아사달을 3번을 옮기면서 도읍지를 옮깁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 유튜브에 쓰시더라고요. 완전히 속았구나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배웠지만 또 원문을 달아주지 않기 때문에 다 우리 국민들이 당군 신화라고 알고 있는데 가짜의 역사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원문에는 그게 아니라 왕조사 도읍지가 이동하는 과정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조선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국가로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내용을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 당군 할아버지 혼자 1000살을 살면서 도읍지 옮겼네. 이게 도읍지입니까? 이사 간 것이지.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지금도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개천절 때부터 어떻습니까? 공과 호랑이를 가르친다 이겁니다. 여기는 도읍지 이야기잖아요. 도읍을 3번을 옮겼다고. 그죠? 자,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부루당군 등장하는 누굽니까? 당군의 아들 부루죠. 자,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당군의 아들 부루는 뭐다? 삼국유사에는 당군만 나오지 삼국사기는 당군도 없다. 그래서 당군은 원래 없던 인물이다. 원래 일본 학자들, 우리나라 학자들이 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삼국사기는 당군이었고 삼국유사에는 당군이 있고 또 부루라는 거, 부루태자 당군이만 7분이라는 거 이거는 다 유사사가는 놈들이 만들어낸 거고 역사가 지나면서 다 조작한 거다라고 주장했죠.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 공부 안 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원문 나오죠. 삼국유사의 저쪽에 기편에 고구려편에 가보시면 당군의 아들 부루가 등장합니다. 원문이 있는데도 요까지 읽어본 학자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왜? 고구려면 고구려만 봤지 백제는 백제만 봤지 이런 기록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고구려 보는 인간은 고조선을 모르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데도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삼국유사의 고구려편에 어떻습니까? 당군의 부루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아, 당군의 부루 이런 것은 당군의 아들 부루타자 이런 거는 다 유사사기라고 요렇게 공격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진짜 무식의 극치면 어떻습니까? 답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원문에 삼국유사의 원문에 당군의 아들 부루가 등장한다는 거 제가 몇 번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서거정의 필연잡기에도 여기 보시면 때 당군의 아들 부루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중국의 순의 제후에 어떻습니까? 순의 밑에 사공우에 있을 때 순 있을 때 누구냐? 바로 누가 있습니까? 우가 있었는데 그때 뭐냐? 9년 홍수가 일어났을 때 도산에 해이가 있었는데 그때 당군이 부루를 보냈다. 아들 부루를 보냈다는 것이 서거정의 필연잡기라든지 우리나라 기록에 엄청나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말만 듣지 말고 실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895년 우리나라 국사책입니다. 우리나라 국사책. 자, 학부 교과서죠. 1895년에 교과서에 보시면 당군에 대해서 구이족을 통일한 인물이고 당군 조선을 개국했고 머리를 펜발개수를 가르쳤고 그때 홍수가 났는데 책임자가 팽호였고 그러면서 어때요? 부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여기도 나오고 1895년 또 대한지구 국사교과서에 어떻습니까? 학부 교과서에 펜발개수 당군의 아들 부루 팽호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자,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역사를 손대기 전에는 당군, 부루 다 살아 있었습니다. 자, 1895년 또 어때? 조선 역사에 보시면 또 팽호하고 부루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기록 나옵니다. 자, 이런 기록이 다 역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전부 다 부루 신 아니에요. 정사로서 우리나라 대한지구 국사교과서까지 다 가르친 인물입니다.
1895년 또 어때요? 대한역대사락에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그 기록이 똑같은 기록이 계속 등장하죠. 자, 그리고 당국대가 만들어질 때 당국대 총장하고 어떻습니까? 그분들 같이 만든 분 중에 하나가, 가족 중에 하나가 장도빈 선생입니다. 이분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는데, 이분이 어떻습니까? 이분이 쓴 내용 중에 동광지,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동광지 제7호 부분에 뭐냐면 이래 나옵니다. 자, 당군이 다른 아들 부여를 봉하였다. 비서갑 항우를 취하고 태자 불을 낳았다. 이런 기록이 안창호 선생의 동광지 7호에 어떻습니까? 발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라는 거 처음 아시는 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당군의 아들이 4분이 있는데 첫 아들이 부르입니다. 두 번째 당군이 되는 분이죠. 자, 이렇게 기록이 다 살아 남아있는데도 우리는 공과 호랑이, 마늘, 쑥 당군을 배웠습니다. 자, 당군 세기의 원문을 보겠습니다. 환당국이 당군 세기 원문에 뭐가 나오냐면 무술 58년에 제붕, 여기서 제라는 것은 부르를 이야기합니다. 부르 당군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일식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무술 58년은 뭐냐면 여기서 말한다면, 자, 언제죠 보면요. 당기로는 151년 BC 2183년입니다. 그때 부르 당군께서 돌아가셨는데 일식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박서재 박사님이 자, 직접 연구를 한 겁니다. 자, 논문을 발표했죠. 2020년 12월 4일 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일식으로 알아낸 첫 아사달의 위치다라고 해가지고 아사달 위치를 이제 발표한 논문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쓰인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뭐냐면 스타리나이트입니다. 스타리나이트 아시죠? 보면요. 자, 여러분들 천문을 관측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꼭 중요한 건 뭐냐? 천문 관측 프로그램을 무조건 쓰면 안 됩니다. 이러면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이상하게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천문 관측 프로그램을 쓸 때는 비싸더라도 뭘 해야 된다? 세차 운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세차 운동이 없는 프로그램을 써버리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 갑니다. 한국이 아니라 딴 데로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왜? 세차 운동을 방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차 운영을 방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나사하고 연결된 게 뭐냐? 스타리 나이트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들 이름 좋죠? 자, 이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별이 빛나는 밤에 프로그램 아시죠? 참 이런 프로그램 다 썼고요. 자, 뭐 이게 천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도 참 우리가 쓰는 용어 스타리 나이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문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고, 또 노래는 뭐 마마무의 어떻습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있다. 스타리 나이트라고 이런 참 이렇게 마마무의 노래도 있습니다. 자, 별이 빛나는 밤에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세차 운동을 돌려보니까 북극성하고 북두칠성이 다 이동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 북극성도 시간대 그 고정된 게 아니죠. 지금은 우리 시간대에서는 북극성이 고정되어 있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북극성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세차 운동을 조사를 해보니까 북극성하고 북두칠성도 다 이동을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보면 금색에 동북아에서 관측 가능 일식 현상이 BC 2181년에 일어났다는 거. 자, 당군 서거이라고 당군이 돌아가신 날하고 기록하고는 약 2년의 오차가 생깁니다. 천문학의 4천년 역사에서 2년이라는 것은 큰 오차의 범위가 아니죠. 보면요. 자, 부르당군께서 돌아가신 거하고 기록 남긴 거하고 약 2년의 오차가 있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자, 일식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 드러났고 보면요. 자, 서울에서 관측한 일식, 장춘 여기 보십시오. 장춘 두 번째. 자, 장춘에서 기록한 거, 그 다음에 아사달에서 관측되는 여러분들 뭡니까? 하얼빈에서 관측된 일식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런 것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일식이 일어났는지 않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완벽하게 이 정도 돼야만 어때요? 이 정도 해야만 우리 육안으로는 일식이 일어났다고 되지. 이 정도로는 어때요? 이건 감이 살짝 잡히는 거고, 이건 어때요? 일식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도 우리 육안으로는 못 봅니다. 딱 육안으로 관측될 수 있는 건 이 정도.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시간대 약 4천년 전에 다 부르당군께서 돌아가셨을 때 일식의 현상이 가장 잘 잡히는 때는 하얼빈 지역이라는 겁니다. 저쪽에 여러분들 송화강 아사달. 자, 이렇게 이제 천문 관측 연구 결과가 드러났고요. 자, 범위를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H는 하얼빈 울란바토르입니다. 자, 여기 있었대요. 일식을 보는 건데 이쪽 범위, 즉 하얼빈과 울란바토르 이 지역에서 여기 나오죠. 여기서 일식이 가장 잘 잡혔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나오죠. 박사님 이제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첫 아사달은 하얼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왜? 이쪽 지역에서 일식이 가장 잘 잡히는 범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 갈수록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가 여기가 당군 조선의 수도가 평양이다. 이쪽이다. 여러분들 요양 쪽이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일식이 안 보입니다. 중요한 거, 일식이 보이더라도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1부, 2부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평양이냐, 아니면 이쪽이냐, 요동 쪽이냐, 아니면 이쪽이냐, 이쪽까지 가느냐. 그거는 뭘 했죠, 제가? 이만조선의 수도 중심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조선 청독부에서. 실제로 일식의 기록은 뭐다? 자, 한당고기 기록은 이쪽이다. 자, 하얼빈과 울란바토르를 연결한 이 지역에서 거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일식 현상이 명확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박수의 박사님, 이 결론은 첫 번째 아사들은 대륙의 하얼빈이 확률이 높고 한반도는 아니다. 한반도 평양 자체는 아닙니다. 그죠? 요렇게 이제 과학자적 입장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고조선 지도 보십시오. 반쪽알이 고조선도 북한만이 고조선이고 남쪽은 고조선 아니라고 2020년 교과서가 저렇게 색깔이 달리게 돼 있고, 그리고 고조선 수도가 지금 평양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9월산 밑에 저 9월도 원래 어떻습니까? 9월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9월은 원래 아사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명은 어떻습니까? 9월이라 해가지고 저기에 당군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죠. 하지만 실제 원문은 이두로 본다면 저기가 아니고 하을을 이야기하는 거다. 아사달. 하을의 아사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식으로 천문과적 프로그램에서 드러나는, 자, 누구요? 부르테자가 돌아가셨을 때 일식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뭐입니까? 그 시간대 찾아보면 그 일식은 이쪽 지역이다. 바로 하얼빈과 울란바토르 이 지역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식이 일어났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결론 아시겠죠? 한당고 기록의 또 다른 천문 관측 뭐죠? 부르 왕조의 어떻습니까? 부르 당군의 붕어 때 일어났던 일식 현상, 이 하나가 또다시 환당고기의 천문학적인 증거자료, 정사로서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하나의 어떻습니까?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성치루만 아는 분들께는 오늘 여러분들 부르 일식에 대한 기록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석의 이사장님 항상 박사님 주장하는 게 여기죠. 하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학자들 거짓말을 하는 학자들 뭡니까? 많은 다 많이 거짓말도 많죠. 역사 공부하다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천문은 어때요? 천문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왜? 프로그램 돌리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오성치루에 이어서 또 다른 쾌거, 한당국의 정사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쾌거인 바로 부르일식, 부르당군조의 일식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성치루하고 오늘 기록할 거 부르당군 일식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 한당고기 공부하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까 이야기처럼 어때요? 저 반쪽아리들 천문학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어떻습니까? 유사사학이라고 천문학의 유사사학이 천문학을 끌어들다, 이런 그 반떨어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어떤 기록이 옳은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유튜브 만들어지는데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하여튼 많이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제 아는 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PPT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말 가지고 장난 안 치기 위해서 PPT로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공부해 보시고 제2, 제3의 우리 역사 관련된 유튜브를 만드신 분들이 이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더 좋은, 멋진 좋은 화질의 영상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환당국에 등장하는 두 번째 천문기록, 그것을 통해서 바로 고조선의 첫 도읍지가 어딘지를 여러분들께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